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도요. 어제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 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 정부에서 있었던 대규모 참사 등에 대해서는 현재 대통령으로서 사과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이번 대국민 사과가 처음이다 이렇게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그만큼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 국가적인 셧다운 사태인데 예. 이런 정도의 이 사회적 재난이 없었죠.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현재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저 말씀 어디에 전 정부 탓이 있습니까? 현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행안부 장관 역시 현장에서 똑같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공방이 오고 가고 있죠. 근데 그 원인은 정확히 진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이 왜 초래됐는지, 그래서 뭘 개선해야 되는지, 그래서 책임을 질 사람이 누구인지 그건 밝혀져야 됩니다. 2022년의 카카오톡 먹통 사태는 지금 상황과 똑같이 리튬 배터리 화재였습니다. 예. 그래서 리튬 배터리 열폭주 현상 때문에 서버가 분리돼야 된다는 얘기는 그때 나왔기 때문에 이미 3년의 시간이 경과된 겁니다. 2023년에 정부 전산망은 라우터 불량, 그러니까 이 시스템적 오류였습니다. 이중화 작업이 필요했다는 문제제기가 그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에 대해서 이미 2년 전, 3년 전에 문제제기가 됐으면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리튬 배터리와 서버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단계적인 조치 중에 2022년도에 개시됐을 조치가 이제야 취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면 예.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예산 문제가 첫 번째였습니다. 예산이 삭감됐고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될 어떤 대책에 대해서 미비했던 거죠. 그런 예. 부분은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게 전 정부 탓이냐 이 정부 탓이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시는 국가 전산망 관리에 있어서 이런 재난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현 정부로서는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예, 김기용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예측 가능한 일을 대비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도 꼬집었는데요. 그게 예측 가능하지 못한 일이 윤석열 정부 때만 예측 가능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이재명 정부 때도 예측 가능하지 못한 건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판단을 하실 거라 보고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여기서 정부는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예. 행정정보 시스템 서비스 수준 협약이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서비스 중요도에 따라 시스템을 1에서 4등급으로 나누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1등급은 2시간, 2등급은 3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 그런데 지금 보면 3시간이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제가 지금 볼 때 윤석열 정부 탓이다 아니면 이재명 정부 탓이다 제가 볼 때 이거는 큰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권이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때는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될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민주당은 예산도 그리고 수많은 부처의 장들을 탄핵까지 시키면서 본인들 일방 독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적극적으로 예산도 편성하시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어떤 위인설법, 방탄 입법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법안을 냈으면 좋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쉬움이 남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 하나는 좀 여쭙고 싶은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금요일 밤에 언제 어디서 보고를 받으셨고 그 당시에 어떤 지시사항을 내리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엊그저께 김민석 총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그 사실상의 어떤 복습이라고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 얘기는 김민석 총리가 엊그저께 한 얘기와 진배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 지금 금요일 밤에 행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유엔 갔다 오셔가지고 예. 아직 보고도 제대로 못 받았을 상황인데 그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고요. 예. 참고로 대통령실은 이제 밤새 대책과 지시를 했다라고. 근데 밤새 대책 지시를 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시고요. 제가 이제 우리 김기용 대변인 말씀을 좀 반론을 제기하자면은 예. 야당이던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왜 예산 편성 안 했어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정부 운영해 보시면 알잖아요. 이 전산 시스템이나 이런 거 야당이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고가 난 이후에 정부가 이러이러한 우리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이중화시키고 그다음에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게라고 국회 의견을 내야지 야당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설이라든가 데이터 시스템에 야당이 들어가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 편성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접근법이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기능적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상황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 그다음에 정치권의 태도가 전 정부와 다르다라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와 장관이 했던 뻔뻔한 태도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장관이 보이는 겸손하고 사과하고 이 문제를 풀려가는 태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야당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동혁 그 대표처럼 갑자기 뭐 사법개혁, 사법독주, 입법독주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국회와 민주당을 보고 그런 비판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사법독주와 입법독주를 한 적이 없어요. 입법 영역은 국회의 영역이고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관세협정이라든가 유엔 문제라든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이 정쟁에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근데 억지로 지금 야당이 이걸 정쟁의 영역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민주당에서도 총체적으로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정치의 영역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했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은 가능합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과잉 정쟁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이 보기에도 별로 이렇게 볼상사납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여야 정쟁으로 가면 사실은 지금 야당도 이룰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희가 곧 보여드릴 텐데 2022년 카카오톡 목동 사태 때 판교 데이터 센터가 화제였죠. 당시에 지금 상황과 많이 닮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긴 하거든요. 김기용님 짧게 말씀하시고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도 이재명 정부가 짰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따졌을 때 AI 강국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GPU, AI 반도체를 많이 산다. 그리고 생성형 대형 언어 모델을 지원한다. 이렇게 성장 위주로 하는 것과 동시에 사실상 AI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잖아요. 데이터잖아요. 그렇다면 데이터 정보를 어떻게 보안에 취약하지 않게끔 하고 화재에 취약하지 않게끔 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했는지를 보면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어떤 차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 이 예산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재명 정부가 뭔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2년 10월 그러니까 카카오톡 먹통 사태 그 직후에 그럼 정부는 괜찮냐라는 국민적인 우려가 많았는데 당시 윤석열 정부 당시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의 발언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재복구 시스템은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 강주센터의 동시 기능 마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전용 기능을 수행하는 공주센터를 건립하여 2024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3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라고 정확히 발언을 했는데 그렇다면 한 2-3시간 이번에도 조금 머뭇머뭇하다가 바로 정상 복구가 돼야 된단 말인데 안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금요일 날 저녁 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토요일 날 밤이 지새우면은 이제 안정화가 되겠지라고 했는데 바로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 지금 오후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일부 100여 개에 대한 그 전산 시스템이 4주 정도 지나야 초기 복귀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4주 동안에 그야말로 3대 강국, 5대 강국을 일컫는 IT 대국 대한민국이 셧다운 위기 직전까지 갔다라는 이 상황만 보더라도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꼭 누구를 처벌하라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선정상화, 후 책임 소재 이것은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책임 선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원인이 밝혀져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에 말씀 외에 이런 얘기가 그대로 지금 제가 찾아봤습니다. 모든 권한은 상황과 책임이 따릅니다라고 바로 2년 전에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한 얘기입니다. 일하라고 주는 권한인데 일 못하거나 잘못했으면은 스스로 책임지고 미안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바로 전 정부 탓을 해서야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라는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바로 2년 전 대형 재난 사고 때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선 정상화를 위해서 당연히 여야가 이 힘을 맞대고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대원칙이되 예. 이제 없는 얘기를 써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 합니다. 그대로 2년 전에 했던 얘기를 실천하시면 됩니다. 예. 정상화가 한 다음에 책임 소재를 그게 장관이 됐든 특정 행안부 장관이 됐든 다른 분이 있던 책임 소재를 가려서 책임을 지어야만 재발 방지가 효과적으로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상황에서는 글쎄요 여야가 책임 소재보다도 사주 지금 바로 또 추석 연휴로 국민들 대이동이 있는 상황인데 뭐 우체국 등을 비롯해서 지금 뭐 이 인출이 안 된다고 지금 난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라도 속히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지금 여야가 할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지금 뭐 사실 정쟁을 했다가는 국민들이 워낙 예를 들어 지금 항공기를 탑승하려고 해도 전자신분증이 안 되기 때문에 실물을 지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을 위주로 여야가 모두 합심해서 지금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윤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고 이재명 당시 대표는 말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한 거니까 또 그건 반론이 민주당에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